안녕 피탐찌들,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핫한 올리브영 신상들 중에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5가지 제품을 리뷰하는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광고 보고 너무 궁금했던 사우나 지향의 솔트 마스크라는 제품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거 광고 보고 당연히 외국 제품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제조사 보니까 코스메카라고 한국 브랜드더라고요. 그리고 광고를 봤을 때 스크럽 제품이긴 한데 소금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소금 팩이다. 그리고 이게 온열 효과가 있어가지고 사우나 할 때 얼굴에 사용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 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바로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의외로 사용감이 너무 괜찮았어요. 일단 제형을 보면은 약간 슬라임이 연상되는 에메랄드 빛의 제형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진짜 그 소금 성분이 그득그득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알맹이가 세지가 않아요.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만져보면은 좀 찐득찐득한 제형 안에 소금이 좀 마일드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이제 얼굴에 롤링 마사지를 해주는데 되게 신기한 게 알맹이가 뭔가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반적인 스크럽 제품들은 좀 보습감은 있기는 해도 이렇게 마사지를 할 때 그 스크럽의 알맹이가 꽤 많이 느껴지는 편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덜어내진 느낌? 그래서 스크럽이 나는 조금 어려웠다 하는 분들도 비교적 마일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용감이라고 느꼈고, 이거를 이제 얼굴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가지고 올려놔요.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진짜 온열 효과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비탐찌들 그거 아시죠? 저 같은 지성, 막 여드름, 유분기 많은 피부들은 이렇게 얼굴에 열감 올라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원한 쿨링 효과면 쿨링 효과지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온열 느낌이 과하지가 않고 적당해요. 피부가 약간 따뜻해지네 싶은데 거기에서 딱 멈추는 정도라서 저 같은 지성 여드름 피부도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를 해줬다가 헹궈내주면 되는 제품인데 이게 대기하는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대기했다가 이제 물로 헹궈내주는데, 이게 알맹이가 좀 마일드한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물로 헹궈낼 때도 미끄덩거리면서 겉돌지 않고 이게 싹 녹으면서 속 시원하게 헹궈내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헹궈내는 제품 쓸 때 뭔가 미끄덩거린다 싶으면 손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얘는 몇 번 어프어프 해주면 겉돌지 않고 내 피부가 정돈된 게 손끝에서 좀 만져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헹굼도 생각보다 편안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물기를 톡톡 제거한 다음에 피부를 봤는데, 피부에 유분기랑 그 다음에 겉도는 피지 알맹이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녹아서 정돈이 된 게 느껴지는 거예요. 효소 파우더처럼 피부에 막 밀가루가 묻은 것 같이 부들부들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진짜 튀어나온 요철들이랑 알맹이들,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긁다가 보면 하나씩 그 걸리는 모공 알맹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녹으면서 피부 결이 좀 보드랍게 정리된 느낌? 잠깐만 대기한 건데도 생각보다 그 효과가 빠르게 보여가지고 이거 광고템 대비 진짜 괜찮네? 라고 느꼈던 제품입니다. 약간 비하인드 썰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구매할 때 올영 직원분이 우리 비탐찌였거든요. 근데 비탐찌는 이제 건성이시래요. 근데 요거 보시더니 이거 언니 진짜 좋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예전에 우리 비탐찌가 저한테 영영업 해가지고 추천해 주셨던 에뛰드의 베이킹 파우더 스크럽 제품 기억하세요? 이렇게 뜯어서 쓰는 거, 그 제품의 효능이랑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사용감이 순한 느낌을 받았어요. 소금이고 좀 스크럽에 가까운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감이 좀 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굴에 바르고 스크러빙하고 막 헹궈내는 그 과정 동안 피부가 따갑다든지 좀 사용감이 화하다든지 센 것 같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향 맡으면은 조금 남자 스킨향 같은 게 나긴 나거든요. 근데 또 막상 얼굴에 사용하면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되게 의외로 괜찮다고 느낀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가격대가 세일해서 2만 원 초반대인데 저는 한 번 쓸 때 양을 좀 팍팍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 대비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 피부 결이랑 피지 정리하는 거 관심 있는 비탐찌들은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뚜둔, 요거는 퍼셀의 글루타치온 플렉서블 리포좀 제품인데요. 비탐찌들 그거 기억하시죠? 제가 이전에 우리 비탐찌 영영업템 중 하나로 그 퍼셀의 바이옴 픽셀인가? 그 유산균 제품 있잖아요. 그거를 추천받았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쉽게도 제 피부에는 뭔가 어떠한 변화, 피부 장벽이 탄탄해지는 느낌 이런 거를 좀 받진 못해가지고 비탐찌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제 피부에는 어떤 효과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었었는데, 요게 요즘에 광고에 엄청 뜨는 거예요. 특히 그 쇼호스트 분 중에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완전 찐템으로 소개하신 걸 보고 저거는 좀 찐템이 맞는 것 같다, 궁금하다 해서 바로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도 좀 괜찮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신상 리뷰하면은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별로고 좀 이런 게 있는 편인데, 이번에 픽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좀 괜찮았다.
아무튼 얘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는 원래 제 색소 침착이랑 피부 톤에 강력하게 효과 본 성분은 순수 비타민C 고함량이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글루타치온 성분이 고함량으로 5%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거 제형 짜가지고 냄새 맡아보잖아요. 우리 막 입술 천장에 붙여서 먹는 글루타치온 필름 아시죠? 그거 냄새가 나는데 그거보다 몇 배로 좀 강력한 냄새예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기왕에 들어갈 거면 고함량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냄새 때문에 그렇게 쓰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고, 제형을 보면은 그 이전에 바이옴 원의 그 제품이랑 비슷하게 물처럼 또르르륵 떨어지는 제형이에요. 거의 토너랑 비슷할 정도로 리퀴드한 타입인데 처음에 바를 때는 엄청 워터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만 블렌딩을 해주면은 아주 약간 좀 꼬독하게 결을 잡아주면서 끝나더라고요. 근데 보통 비타민 제품들이 순수 비타민C도 그렇고 그 고함량으로 인한 자극을 막아주려고 보습 오일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마무리가 좀 띡하게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막 엄청 끈적이거나 띡한 느낌이 아니고 적당한 꼬독함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끝나는 느낌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손으로 만졌을 때 끈적이게 묻어나지 않는다. 그 정도. 그래서 이거 비타민 제품 치고 사용감이 꽤 나쁘지 않네 라고 먼저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톤이 정말 환해지는 효과가 있나 요거를 봤는데 제가 느꼈을 때 요거랑 좀 비슷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프리메라의 비타티놀 세럼 있잖아요. 얘를 쓰면은 다음날에 내 피부가 조금 뽀용하게 안색이 좀 환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에서도 비슷한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효과 가장 많이 본 코스알엑스 더 비타민C 23 세럼, 요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안한 사용감 치고는 안색이 환해 보이는 효과, 그리고 얘도 비타민 계열이라 그런지 각질 제거를 따로 안 해도 피부 결이 정리되는 효과가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전에 퍼셀 제품은 사용감이나 약간 이런 효과 면에서 좀 아쉽다고 느꼈는데 이 제품은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데? 라고 느껴져가지고 꾸준하게 써볼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비타민 제품은 코스알엑스 외골수다 보니까 다른 제품을 써볼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보다 보면은 또 하나 걸리기도 하고 하니까 요거 비타민 제품 좋아하는 분들은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브링그린의 티트리시카 피지 클리닝 젤인데요. 이거 진짜 신박한 블랙헤드 피지 제거 제품이에요. 저는 불려 쓰는 코팩을 워낙 잘 쓰다 보니까 효과를 크게 기대 안 하고 사용해봤는데 블랙헤드랑 코 표면 피지 제거 효과가 장난 아니에요. 일단 제형을 보면 트러블 스팟에 바르는 젤 타입 같은 느낌이거든요. 농축된 수분 프라이머 같은 쫀쫀한 제형인데 쿨링감이 꽤 많이 느껴져서 피부에 바르는 즉시 엄청 시원해요. 코랑 코 주변에 피지 고민이 있는 부위에 넓게 도포해주면 됩니다. 이게 특히 편한 게 그냥 도포만 해주면 되거든요. 패치나 패드 같은 걸로 그 위를 덮을 필요가 없어서 간편해요. 근데 신기한 게 처음에는 묽고 농축된 촉촉한 느낌으로 발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묻어남 없는 탱글한 느낌으로 약간 바뀌어요. 근데 막 완전히 마른 타입은 절대 아니라서 피부가 당기거나 속건조 느껴지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쿨링감이 꽤 많이 느껴져서 날씨 더운 날 사용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바른 직후 그리고 바르고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쿨링감이 계속 느껴져요. 그러면 이 젤이 피지를 흡수하기까지 5분에서 10분 정도 대기했다가 젤을 닦아주면 되는데요. 닦아낸 후에는 피지 클리너로 피부 겉면을 자연스럽게 만 지나가주면 돼요. 그러면 투명했던 젤이 약간 탁하게 누렇게 변해서 딸려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저는 사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게 제거가 될까 싶었거든요. 왜냐면 자극이 아예 없어요. 뭐 코가 아프다거나 쓸리는 느낌이 든다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게 뭔가 진짜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건지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주고 가볍게 물세안 해주고 보니까 블랙헤드랑 코 표면 위에 올라왔던 피지들이 정리되면서 코 표면이 말 그대로 매끈뽀독 쫀쫀해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코에 각질 제거 잘 되면 그 표면이 매끈뽀독해지는 거? 느낌 좋아가지고 계속 만지게 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코에서 느껴져요. 사용이 너무 간편해서 효과 있을까 했는데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그리고 블랙헤드 모공 피지뿐만 아니라 트러블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각질도 있고 유분도 있잖아요. 그 각질이랑 유분 개선까지 같이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 블랙헤드랑 여드름 고민 같이 있으신 분들도 쓰기에 좋더라고요. 이렇게 사용해준 다음에 만약에 진행 중인 트러블 붉은기 진정도 같이 필요하다 싶을 때 물세안 후 가볍게 토너 패드 사용해주고 징크테크 트러블 세럼까지 발라주면 블랙헤드 피지 제거 후에 트러블 진정까지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제가 지겹게 쓰는 트러블 세럼인데 촉촉하고 묽은 콧물 제형인데 마무리에 피부결을 쫀쫀하게 잡아주고 끝나거든요. 근데 진짜 트러블이랑 동반되는 트러블 주변의 열감? 부분적인 붉은 곳에 효과를 많이 봐서 트러블 세럼 찾는 분들께 추천해요. 다음으로는 선크림인데요. 비플레인의 녹두 쿨링 수분 선크림이에요. 요거는 제가 비플레인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막 보다가 녹두 라인에서 쿨링감이 좋은 선크림이 이렇게 출시됐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구매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얘 진짜 쿨링감 세요. 제가 써봤던 이런 선크림 타입 중에서는 가장 쿨링감이 세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시원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의 장단점들이 같이 느껴져가지고 이거를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제품은 비플레인의 녹두 라인 있잖아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녹두 팩도 있고 클렌징 폼도 있고 이런 세럼도 있고 그 녹두 라인에서 나온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형을 짠 다음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좀 크리미한 제형인데 피부에 롤링하면은 거의 투명하게 녹으면서 픽스가 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양을 좀 듬뿍 해가지고 손으로 펴발랐는데 그래도 허옇게 남지 않을 정도로 잘 펴발리더라고요. 그리고 대박인 게 쿨링감. 바르고 직후에 쿨링감이 바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느꼈을 때 30분 정도가 지속이 돼요. 근데 어느 정도의 쿨링감이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 넘버즈인의 1번 패드 있죠. 그거는 은은한 시원함이라면 셀퓨전시의 알파 쿨링 마스크팩인가? 그 제품이 있는데 걔는 저한테 진짜 센 쿨링감이거든요. 알싸한 쿨링감? 그 쿨링감이 여기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피부가 엄청 편안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게 저한테는 약간은 인위적인 좀 센 쿨링감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아, 사용감이 좀 강한 편이다 라고 먼저 느껴졌고 제가 이 제품 처음 썼을 때도 피부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느껴졌던 것 같은데 이거를 바르고 그 픽스되는 순간에 약간 피부가 좀 쎄하게 마르는 듯한 느낌? 화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는 피부 상태 상관없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순한 제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다음에 피부를 보면 요렇게 좀 투명하게 픽스가 된 상태인데요. 피부에 살짝 수분 막을 씌워주긴 하는데 이렇게 만졌을 때 끈적이게 묻어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제형감도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좀 날아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피부에서 막 건조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서 정말 무난한 정도의 사용감이다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차라리 몸에 발라도 괜찮겠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이게 엄청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막 하얀 톤업이 있고 이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양 듬뿍 짜가지고 손이나 팔 같은데 여름에 발라주면 시원하기도 하고 덧발라도 허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얼굴에 쓰기보다는 이 남은 양을 여름에 좀 몸에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비탐치드 중에서 분명 강력한 쿨링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팀원분 중에도 진짜 그 시원한 제품만 골라서 쓰는 분이 계셔요, 여름에. 그분은 요런 쿨링감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진짜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진짜 선크림 중에 시원한 거 써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용감이 정말 순한 그런 느낌은 제 피부에 아니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참고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둔 파티온 포도당 하이드로 크림인데요. 이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근데 아쉬운 게 저는 그 포도당 토너? 에센스 토너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광고 많이 나오는 거. 그거를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올리브영에 갔는데 걔는 품절이고 이게 딱 2개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아쉽게도 이거 포도당 크림만 사왔는데 얘는 제가 느꼈을 때 요렇게를 섞어놓은 것 같아.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이랑 토리든 수딩 크림 있죠? 얘네를 섞으면은 얘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2가지의 장점이 섞인 듯한 제품이에요. 일단 제형을 보면은 생각보다 묽은 타입이에요. 저는 이렇게 튜브형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걔 있죠? 더레파이 블랑드의 올리고 히알루론산 크림 그 제품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제형을 짜서 보니까 생각보다 묽고 수분감이 낭낭한 타입이에요. 약간은 젤 크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성분을 한번 찾아보니까 포도당, 히알루론산 8종, 그 다음에 판테놀, 아미노산 18종 이렇게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딱 피부에 발랐을 때는 오, 평범한 수분 크림이다 라고 먼저 느꼈고 이게 피부에 블렌딩 한 다음에 피부를 만져보면은 일단 요거 사용감이랑 비슷하거든요. 피부가 수분으로 좀 절여진 느낌 있죠. 그러면서 제형도 좀 촉촉하게 만져지고 수분감이 많이 남아있는 느낌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진짜 특별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갑자기 피부에서 좀 만져지는 게 없어지면서 약간 피부 겉에가 깔끔하게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파티온 트러블 크림 사용감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엄청 빠른 흡수력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촉촉이 수분 낭낭한 크림에서 갑자기 묻어남이 없는 느낌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니까 저 같은 지성 여드름 피부가 썼을 때 좀 피부가 편안하다? 끈적이지 않아서 좋다가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이런 좀 탱글탱글한 수분크림에 수분은 안에 넣어지는데 겉에는 비교적 묻어나지 않게 좀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피부 타입 관계없이 뭐 여름이나 봄에 쓰기 좋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수분크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수분크림은 진짜 다른 스킨케어 제품들이랑은 좀 다르게 뭐 어떠한 고효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제품이 아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피부에 수분을 잘 넣어주냐 이게 관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나는 내 피부에 어떤 제품을 써야 되냐 혹은 어떤 제품이 좋다라고 느끼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용감인 것 같아요. 피부에 수분을 정말 잘 넣어주는 제품도 있지만 이게 좀 과하게 묻어나거나 끈적이거나 혹은 보습감이 많아서 입김 불면 뜨끈뜨끈하거나 이런 제품들보다는 수분도 잘 채워지는데 피부에 쏙 흡수가 되면서 겉에 묻어나지는 않고 사용감도 순하고 피부 상태 관계없이 언제 써도 괜찮은 제품? 그런 제품들 위주로 저는 늘 꾸준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레파이블랑드의 그 올리고 히알루론산 크림, 그거는 이런 젤 크림보다는 좀 흰기 도는 그런 크림이고, 토리든 수분 크림, 이건 진짜 여름에 열받았을 때나 수분에 절여지고 싶다 할 때 정말 수분감 낭낭하게 발라줄 수 있는 크림, 요렇게 좀 나눠두고 쓴단 말이죠. 근데 파티온 제품은 젤 크림 제형인데 불구하고 그 중간을 되게 잘 잡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수분 크림이다 보니까 이 제품 때문에 제 피부가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젤 수분 크림인데 그 제형과 사용감을 되게 잘 잡은 것 같다. 피부 타입 관계없이 좀 만족할 만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신 게 좀 느껴져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만족한 제품입니다. 네, 비탐지대 그럼 이렇게 너무 궁금했던 올리브영 신상 5가지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에 영상 찍으면서 제품이 전반적으로 좋다 보니까 좋긴 좋았는데 이게 조금 더 다양하게 있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냥 전반적인 제품성이 다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궁금하다고 했던 제품들이 대부분 다른 분들도 좋다고 했던 그런 제품들이라서 그런지 이번에는 이상하게 좀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좋았다. 근데 아직 신상 제품인 만큼 일단은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또 꾸준히 써보다가 여러분 이거 진짜 좋은 거 맞아요. 이거 무조건 사세요 하는 제품 있으면은 또 다시 추천템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